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금요일 지금 현재 5시 27분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들이 지금 퇴근하느라고 길이 그냥 엄청납니다. 제가 어제 그제 방송했던 대로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 밖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에 내년 아마 2분기 중하반 정도에 D램이 2차 상승기에 진입한다는 이런 전망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갈 겁니다. 자, 오늘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소식을 하나를 전하고 가겠습니다. 급히 들은 얘기입니다. 삼성 땡땡이 완성시 원공면에 1,500평 나제를 임대해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여 평을 해서 작게 가려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큰 곳으로 가라고 권유를 해서 임대 계약을 했다 그럽니다. 거기에 아마 야적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 땡땡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머지않아 큰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잘 알다시피 평택 캠퍼스 일들이 지금 홀딩돼 있고 셧다운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을 안 벌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좀 전에 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국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HBM 하여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 8단이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서울경제신문의 강혜련 기자가 8단 HBM3E는 자기가 취재한 결과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이 불투명한 데다가 25년도 상반기에 만일 양산을 본격적으로 한다 해도 경쟁사에 비해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공급량은 크게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쌓고 품질 좋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큰 물량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신규 진입자인 3차 벤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남은 물량을 배정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품 2분의 1로 지금 잘라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HBM이 어떤 데는 대략 한 30% 나오는 데도 있고 20% 되는 데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수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납품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안타까움을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월 말부터 1월 1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12월 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12월 말부터 고대역 HBM의 중국 수출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국 직접 수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직접 HBM을 수출한다? 통제를 하겠다는 게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중국 HBM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타격으로 보입니다. 타격을 입을 겁니다.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할 것, HBM 규제를 할 것을 알고 한번 지난 분기인가 벌써부터 대량의 HBM을 벌써 재고를 확보를 했다는 기사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취지를 종합해 보면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BIS가 2일 발표한 중국 반도체 관련 새로운 규제가 삼성전자와 SK에 미칠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별로 없고 삼성전자는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번 수출 통제에서 HBM2 이상 하여튼 HBM 종류는 다 걸러갈 겁니다. 수출 추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HBM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문제인 거지 SK하이닉스는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이게 AMD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AI 가속기인데 여기에 이제 HBM이 들어가거든요. AMD에는 삼성전자가 넣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알려지기는 8단을 비롯해서 12단까지 HBM을 AMD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 뭐 모든 캐파는 엔비디아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는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은 대부분 엔비디아나 미국 빅테크에 공급이 돼서 중국에 수출하는 HBM 전체 물량은 한 자릿수 초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이거 수출 안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라든가 하는 다른 빅테크에다 수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체 HBM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여기는 2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30% 조금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30%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타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수요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아직 HBM3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삼성전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당장은 중국에 수출한 HBM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아직 AI에 대해서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큰 빅테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국의 저력, 중국의 소비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HB의 모든 종류를 막았다는 것은 잠재적인 우리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수출이 막히는 것은 국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결국 중국 업체들이 HBM 개발을 가속하는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중국은 지금 창신 메모리가 HBM2를 지금 뭐 생산을 했다 그러는 말도 있고 아직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도전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잃어버리고 중국이 HBM을 개발하는 그 시간을 줘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요거는 12월 4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퇴근 시간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하얗게 이제 헬멧 쓰고 계신 분들이 기술인들이죠. 이게 오토바이, 뭐 전기 자전거, 퀵보드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아직 뭐 밖에는 퇴근 엄하게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HBM3 엔비디아 공급이 더욱 시급해졌어요. 뭐 이번 하여튼 뭐 이게 중국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게 지금 32년째 메모리 반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자존심 문제도 되고 참 뭐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컨퍼런스 콜에서 뭐 4분기에 뭐 납품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로는 확실히 오피셜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기를 25년 상반기는 돼야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25년이래 봐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채우지 못한다면은 삼성 입장으로서는 참 힘든 겁니다. 삼성전자의 HBM 매출화 시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예측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3월부터 이제 HBM3E의 그 매출이 한 50%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지만은 예측이 다 실패해버리고 말한 거죠. 그런데 뭐 이 신문이나 뭐 이런 방송에서는 오보를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오보를 뭐 인정하거나 그런 일은 뭐 없어요. 없는데 삼성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예측 실패에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그래야죠. 투자자들 다 어떻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추측성 보도와 코멘트에도 실질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한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글로벌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32년 1등하고 있다는 삼성전자가
자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벌써 올해 3월부터 8단 HBM3를 양산을 공급하고 수율은 지금 어마하게 끌고 올렸습니다. 80%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부터는 HBM3 12단 제품도 대량 생산이 들어와서 공급하고 있다는 게 아마 오피셜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메모리 업계 이제 업황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고 중국 메모리 때문에 그러죠. 삼성전자는 HBM 격차 축소가 관건이에요. 12단 제품과 HBM4 등 차세대 제품에서 경쟁사라 봐야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시장 진입 시점에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고, 뭐 수율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납품 그 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 양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열세인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까지는 그냥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키움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D램 2차 상승기가 진입을 할 것이다. 그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저점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럼 지금이 뭐 5만 한 3천 원대인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 그러는데 과연 키움증권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D램 가격은 경쟁 심화와 채널 재고 증가로 인해서 예상보다 크게 하락합니다. 지금 뭐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도 보니까 뭐 20%인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뭐 범용 D램 하나가 뭐 1.35달러 뭐 이 정도까지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5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향한 중국의 제재, 이게 뭐냐면 12월 2일 날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를 했는데 HBM 중심으로 하고 이 CXMT 창신 메모리를 규제해서 쏙 빼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했던 거죠. 아니 왜 창신 메모리를,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용 메모리를 미국도 많이 쓰니까 창신 메모리에서 아주 싸게 공급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이 25년 상반기에는 CXMT까지도 규제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D램 2차 상승 사이클, 슈퍼 사이클 기대감으로 해서 투자 심리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하고 여기에다 박유학 키움증권 연구원이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대로라면 좋은 겁니다. 좋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CXMT라든가 뭐 부젠지나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D램을 뭐 만든다 해도 정부의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가 도산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좀 때려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25년 상반기로 중국 CXMT를 규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은 단기 하락 뒤에 25년 2분기 중후반으로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할 것이다. 자, 이게 시기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25년 2분기 중후반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 P3가 지금 리트로핏에 들어갔거든요. 리트로핏인데 집중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D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Y, 1X, 1Z 이런 것들, 그러니까 18나노, 16나노, 심지어 14나노 뭐 이런 것들의 라인을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런 말 대신에 여기는 리트로핏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P1, P2, P3, 심지어 P4까지 리트로핏을 해가지고 그러면 1A, 1B, 1C 심지어 이제 내년에는 아마 1D까지 또 개발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 첨단 그 D램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중국하고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리트로핏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란 얘기죠. 26년까지 제한된 공급 증가 속에서, 그러니까 HBM이 증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 청주의 M15X라든가 그 다음에 입천의 M16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주의 일단 M16은 원래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일부 팹은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 원산면에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조기 착공을 시작해서 거기는 27년 5월이 돼야지 이제 캐파 증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26년까지는 HBM이 삼성에서 8단, 그 다음에 12단 HBM4까지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는 이게 제한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과 5세대 고대역폭 HBM3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26년으로 예정된 HBM4를 쓴 루빌이 출시를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CXMT 창신 메모리고 푸젠 진화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중국의 이제 화웨이, 그 다음에 SMIC, 그 다음에 CXMT.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화웨이 통신회사,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 이게 연합이 돼서 중국의 규제를 피해가면서 반도체를 자립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진핑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상대로 내년 그 상반기부터 미국 정부가 CXMT를 제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중국이. 많이 끌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D램 업황의 상승 사이클 진입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CXMT와 JHICC, 이게 푸젠 진화가 제품의 저가 판매에 나서가 있고 스마트폰 시장의 채널 재고가 크게 높아져서 그래서 D램 재고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3분기에 재고가 33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부분 실적에 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질 필요가 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해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지금 우리 고독 달팽이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SK하이닉스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22만 원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갈 것이라 했는데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이라 그래서 아마 그분은 좀 실망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갖고 계시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은 주가가 저점을 높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니까 하기는 뭐 올해는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거는 이제 정리를 한다고 보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초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협력 그 밑에 계열사입니다. 삼성 땡땡땡 여기 뭐 개인적으로 전화라 이렇게 오신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 대규모 땅을 준비를 해서 지금 야적장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평택 캠퍼스 P5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어려움을 견디면은 평택 캠퍼스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요즘 관심 있는 건 파운드리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무실도 이제 거의 안정화됐기 때문에 좀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